예, 오늘 이 시간에는 가야 건국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건국, 건국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신화라고 할 때는 그 신화 속에서 역사의 어떤 진실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민담이라든지 실제로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치부하기 위해서 신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야 건국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야 건국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야 건국과 건국의 즈음에서 이 가야의 그 시조인 김수로왕과 함께 결혼을 했던 이 허황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건국이 AD 42년입니다. 그 이후에 48년 한 6년 정도 지나서 그때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건국과 맞닿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허황옥이 실존 인물이고 허황옥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건국 신화도 건국이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허황옥의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 초상화가 지금 존영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김수로왕의 존영과 그리고 허황우의 존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인데요. 자, 가락국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 이야기에 조금만 보시면은 황천소의 명하자 황천상제님께서 나에게 명하기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로왕도 황천상제의 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수랑의 가야 건국에는 국한이 나옵니다. 먼저 와 있는 선주민이죠. 그래 국한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한들이 전부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승자천수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동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색깔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이 김수로왕이 어떤 천자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건국 이야기를 보면 이 자색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색 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서 신라의 건국 또 가야의 건국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보자기 속에서 금합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황금알 6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전부 다 이 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요. 알에서 나왔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제 간변학자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그 건국 이야기들을 다 신화시하기 위해서 일제 간변학자들이 알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신라도 그렇잖아요. 신라도 그렇고 고구려, 백제 모두 다 신화시하고 있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으로 해가지고 4세기 이전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삼국사기에만 비추어진 걸로 보이지만 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도 보면 가락국기에 가야의 건국을 갖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삼국유사도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잠깐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봤는데요.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도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의 김유신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헌을 보면요. 김유신은 서울 사람이다. 왕경인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12대 조상인 수로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후한 건무 18년 이민년에 구봉에 올라가 가락의 구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 하였다. 후에 금관국으로 고쳤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유신의 어떤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수로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한 건무 18년 이민년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가 AD 42년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공히 가야의 건국 연대는 바로 AD 42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헌적으로는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문헌을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러나 서기 42년
김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헌적으로 명백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걸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년, 43, 44, 45, 46, 47, 48년 이 서기 48년에 바로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유사 가락국기 48년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건무 24년 무신년, 바로 AD 48년인데요. 7월 27일이라고 해서 이 7월이라고 하는 달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죠. 자, 7월 27일 국한들이 여식 중에서 배필을 청거하려 하나 수로왕은 내가 여기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요 나의 배필로 왕후가 되는 것 또한 하늘의 명령이니 그대들은 염려치 말아라. 이게 배필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국한들이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명령으로 누군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왕은 유천간에게 명하여 가벼운 배와 빠른 말을 가지고 망산도에 가서 배를 타고 오는 일행을 기다리게 하였다. 또 신귀 칸에게는 명하여 승점으로 가게 하였다. 호련히 바다 서남쪽으로 붉은 빛에 돛을 달고 붉은 길을 휘날리며 북쪽을 향하여 오는 배가 있었다. 이제 배가 온 겁니다. 유천간 등이 먼저 망산도에서 횃불을 밝히니 배에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육지로 내려왔다. 신귀가는 이 광경을 보고 대궐로 달려가 아뢰자 수로왕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국한들을 보내어서 목련으로 만든 키를 바로잡고 개수나무로 만든 노를 저어서 그들을 맞이하여 궁전으로 모시라 했다. 이때 왕후가 될 인물이 말하죠. 나는 본래 너희들을 모르는 터인데 어찌 감히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직접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로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친히 유사를 거느리고 대궐에서 서남쪽 60보쯤 되는 산 기슭에서 마중을 나가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궁궐을 만들어 놓고 왕후를 기다리니 왕후는 산밖 별포 나루토에서 배를 메고 육지에 올라 높은 언덕에 쉬면서 입고 온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패백으로 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린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문헌에서 자세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의 어떤 혼례 기록 중에서 가장 상세한 기록이 바로 이 삼국유사 가락국기 48년조입니다. 우리나라 고대의 혼례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기록, 동원된 인원, 교통수단, 그리고 혼인과 관련된 거처, 임시거처로 설치된 만전과 수로왕이 허황옥을 맞이할 때에 밖에 세웠던 임시 궁전, 그리고 허황옥 후행으로 온 일행들이 묵은 빈관과 일행들의 이름, 노예의 숫자, 그들이 받은 선물 이런 것까지도 사실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신화가 아니죠. 구체적인 어떤 기술, 기록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구체적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믿을 수 없는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나라로부터 시종하여 온 인물 신하 2명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하 이름까지 나와 있죠. 신보와 조광이라고 하였고 그들의 아내 이름은 모종과 모량이다. 아내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 허황우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밝힙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자신을 밝힐 때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씨요. 이름은 황옥입니다. 나이는 16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국에 있을 때 5월, 지금 이제 7월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5월 달 어느 날 부왕과 모후께서 부모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내외가 어젯밤 꿈에 함께 황천 상제님을 만나 뵈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락국왕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한 신성한 사람이다. 그가 새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직 혼처를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배필을 삼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황천 상제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부모에게 명령을 하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상제님의 말씀이 귀에 생생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너는 부모와 작별하고 가락국을 향해 떠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황욱이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타국의 공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유타국이 어디냐? 이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그때 당시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북동부 쪽에 보면은 바로 아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아요디아. 예, 아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여기가 바로 아유타국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수로 왕릉 앞에 보면은 그 문양이 있는데요. 이 쌍어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근대에 계속해서 개보수를 하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김수로 왕릉 앞에는 쌍어, 바로 이게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아유디아를 가 보니까 여기도 쌍어문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고 이 쌍어문이 도처에 널려져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처음 가셨던 분이 바로 이종기라고 하는 아동문학가였으면서 역사 연구가죠. 그분이 이제 최초로 가셨고 그걸 따라서 이제 고려대 김병모 교수님께서 이제 그걸 발굴을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자, 삼국유사에는 또 이때 이 허황옥이 무서운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파사석을 배에 싣고 김해로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국유사에는 이 파사석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스님이 담고 있는데요. 이 탑은 원래 바다를 향할 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의 바닥에 실었던 곳으로 지금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호계사에 있었는데 절이 폐사된 이후에 김해부사 정현석이 지금의 수로왕 비릉 앞으로 옮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파사석이 굉장히 신비로운 게 불구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련 스님도 직접 아마 삼국유사에서 보면은 그 묘사가 직접 가서 이렇게 만져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재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과학으로 이 재질을 판별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광물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서도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김해에는 뭐가 있냐면 김수로왕의 후손 김수로왕이 이제 그 발굴된 어떤 묘에서 뼈의 DNA를 검사해 본 결과 허황옥은 인도의 타미린과 같은 염색체로 밝혀졌다.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서정성 교수의 DNA 검사로 이렇게 밝혀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인과 DNA가 같은 것이 김해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해 김수로왕릉에 이제 파사 석탑이 있는데 2019년 10월 16일 날 이제 고유제를 하게 됩니다. 이 고유제를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파사 석탑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이번에 기획 전시를 했습니다. 12월 말부터 해서 3월 1일까지 하는 2020년 3월 1일까지 하는 전시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파사 석탑에 고유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고유제를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한 분이 누구냐면은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에요. 박물관장이 직접 와가지고 파사석탑을 모셔가겠습니다라고 제사까지 이렇게 지냈었죠. 제사까지 이제 지낸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파사석탑을 상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설 전시가 아니고요.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처음 딱 들어가 보면 뭐냐면 파사석탑이 있고 그리고 파사석탑의 공간에서 그 다음 공간 토기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딱 밑에 써 있냐면 신화에서 역사로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박물관이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을 때는 이 글자가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 학계에서 항의를 받고 언론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박물관 측에서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신화에서 역사로. 여기까지는 신화다. 분명히 신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허황옥과 김수로왕의 어떤 건국 이야기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공간은 전부 다 신하고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그런 어떤 실존 인물이었고 역사였다는 것이 굉장히 근거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그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젯밤 꿈에 황천 상제님을 배웠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락국의 선량한 임금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에 올랐으니 신령스럽고 거룩한 이는 오직 그 사람뿐이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 그의 배필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황옥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유타국 공주라고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해에 있는 허황옥 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황옥 묘를 이렇게 가보시면요. 그 비석을 한번 쭉 이렇게 보면 능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우 허씨릉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주태후 허시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후 허시령. 보주태후가 무엇인가? 사실 여기에서 사실 미스테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지명으로 해석을 그때 이제까지는 못 해왔어요. 그거는 뭐 조선시대도 못 해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내려온 겁니다. 보주태후라고 하는 명칭이 이렇게 내려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김혜김 씨 족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일제시대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화면에 이 내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족보의 내용에 보더라도 김수로왕이 나와 있고 왼쪽 편에 보주 황태후라고 나옵니다. 보주 황태후 성은 허시요 위 황옥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은 허시요 이름은 황옥인데 보주 황태후다라고 나왔습니다. 보주태후가 이제 보주 황태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보주란 무엇인가? 미수 허목 선생이 16세 허목 선생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주태후 비음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태후의 성은 허시다. 보첩에 아유타 국왕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금관고사에는 혹은 남천축국, 천축국도 인도죠. 남인도란 얘기입니다. 여기는 또 남인도라고 나오네요. 남천축국 왕의 딸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 스스로 서역 허국왕의 딸이라고 말하였다고도 하는데 허국은 허황국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호는 보주태후 혹은 황옥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가 바로 보주태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주라는 것에 주목을 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김병모 교수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지명사전에서 그때 당시에 찾은 거죠. 보주는 사천성 안악현의 옛 이름이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 보주라고 불렸다. 그렇다면 허황국의 시대인 후한 때는 바로 보주라고 불리던 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후한 때죠. 중국은 후한 때인데 바로 보주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구글에서 보주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도 뭐냐면 보주 지명이 그대로 가요.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주는 바로 사천성, 우리가 쓰촨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쓰촨성의 안악현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병모 교수가 이렇게 여기를 가봤습니다. 중국 사천성 안악현을 가보니까 여기가 뭐냐면 깜짝 놀랄 게 허시 집성촌이었다는 거예요. 허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5만 명이나 되는 허시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주허시입니다. 보주허시. 중국 사천성 안악현의 보주허시 사당을 딱 들어갔는데요. 사당에 보니까 여기도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쌍어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쌍어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보주허시가 약 1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쌍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요디아도 쌍어 문양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보주에도 보면 사천성 안악현에도 이 쌍어 문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쌍어 문양을 따라서 옮겨온 세력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후한의 광무제 본기에 따르면 이때가 이제 후한 때잖아요. 허황옥이 가야에 출연하는 시기 1년 전입니다. 그 허황옥이 가야에 출연한 시기는 AD 48년이죠. 근데 48년 1년 전인 47년에 바로 이 보주를 비롯한 사천성 지역에서 소수민족들의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진압된 후에는 사건 연루자들이 양자강 연변에 무한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무한이 지금의 우한이죠.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우한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천성 보주에 있었던 그런 소수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47년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무 23년 양자강변의 남군에서 도산만 뇌천 등이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켜 백성들을 노략질하자 무의장군 유상을 파견하여 만여 명을 이끌고 토벌하였는데 그 종족 7천여 구를 강하군으로 이주시켰으니 지금의 면중만이 이들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후한서 서기 101년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후 서기 101년에 이곳에서 또 반란이 있었다. 오랜 대치 끝에 반란 세력의 우두머리가 항복했다. 그의 이름은 허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허씨가 보주 지방의 토착 세력 반란의 주동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1년 전에 서기 48년에 바로 일으켰던 반란도 허씨 세력의 반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후가 맞물리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D 47년 사천성 허씨 세력의 그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47년 반란 사건 때 고향을 떠난 7,000명 중에서 허씨성을 가진 15세의 소녀가 섞여 있었다면 다음 해 양자강을 타고 황해로 나와서 가락국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이 성립된다. 김병모 교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바로 이 곳에서 보주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김병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황옥의 자취를 탐사하던 중에 2003년 보주 허씨들이 살고 있는 안악현 서운양에 있는 곳에서 후한 때의 신성한 우물이라고 하는 이 신정 우물 암벽에 새겨진 후한 금성문을 발견했어요. 금성문, 신정기라고 하죠. 신정, 그 우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발견하고 탁본을 구해와서 처음으로 신정의 존재와 암벽에 새겨진 신정기의 내용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이 신정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허녀 황옥이라고 나옵니다. 허녀 황옥이라고 나와요. 이 후한 때의 금성문에 새겨진 허황옥의 흔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신정기는 중국 후한의 금성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을유년,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것은 언제냐면 서기 925년, 10세기입니다. 10세기. 훨씬 전이죠. 우리가 이제 알려진 이 삼국유사에서 허황옥이라는 이야기를 한 13세기 이전에 훨씬 몇백 년 전에 서기 925년에 이 금성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신정기는 보주태후가 살았던 약 900년 후인 후한 때의 후손들이 옛 유사를 쓴 것이다. 신정기에 적힌 동한초라고 하는 시기는 허황우가 김해로 오신 서기 48년과 시간적으로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동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AD 25년에서 220년까지 지속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한 시기는 바로 허황우가 김해로 온 그런 서기 48년과 시간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그런 신정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신정 기록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 기록을 보면요. 보준 땅 동쪽 마을 종지란 곳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솟아 인걸이 떨치고 영명한 역사가 있다. 허씨족은 일찍부터 이곳에 살았는데 훌륭한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한다. 쭉 이렇게 나옵니다. 동안초에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어 용모가 수려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고 일찍이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쭉 이렇게 합니다. 그래 증조부가 우물가에서 경건히 하늘의 도움을 빌자 이윽고 우물 속에 물고기가 뛰어올랐다. 나뭇가지를 꺾어 낚시를 들이워 하루에 2마리씩 낚았다라고 해서 이제 쌍어문에 관한 어떤 이야기로도 이제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허황옥의 동방 가야행 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인도의 코살국의 아유타국이었어요. 아유타국이었다가 어디로 가냐면 그 기록상으로 보면 허황옥의 출생지는 바로 사천성 안악현의 보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주태후, 보주황태후라고 하죠. 여기에서 허씨들의 어떤 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1년 전이죠. 그래서 강제 이주된 곳이 바로 지금의 무한입니다. 무한이라는 곳에 강제 이주되었다가 거기에서 다시 양자강 기슭으로 해서 상해를 통해서 이게 가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옥은 어떤 이런 동방 가야행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해 수로왕비에 있는 비문에서 허황옥을 보주태후라고 행했다. 중국 후한서의 역사를 기록한 후한의 역사를 기록한 후한서에서 서기 1세기에 보주 땅에서 소수민족의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했다. 그리고 오래전에 보주 땅에 형성된 허씨 집성촌이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주 땅의 암벽에서 후한 초의 허씨의 딸 황옥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남들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글귀가 발견되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이 허씨 허황옥이라는 분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명확하고요.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문헌상으로 보면 우리 삼국유사에도 문헌이 나와 있지만 후한서에 보면 허시 세력이 AD 47년에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야로 왔을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뭐 파사석탑이라든지 쌍어 문양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문헌 속에 나오는 보석의 종류 같은 것이 또 인도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허황우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허황우가 실존 인물이라는 게 명확해지면 김수로왕은 당연히 김수로왕의 어떤 건국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어떤 실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김수로왕이 바로 이제 그 이 허황우를 만나기 이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석탈해를 만납니다. 신라의 어떤 시조 중에 한 분이잖아요. 석탈해와 대결을 하고 거기에서 석탈해가 져서 신라로 이렇게 지역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결국 석탈해도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박혁거세와 신라의 건국 이야기도 실제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허황우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학계에서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가야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허황욱은 나오지만 인도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황욱에 관한 이렇게 밝혀진 내용조차도 아무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은 신화의 공간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어떤 학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김혜김 씨, 김혜허 씨 그 모든 분들 합해서 거의 1,000만에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김혜김 씨의 조상인 김수로왕을 지금도 허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학계라는 거 김혜김 씨 분들께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떤 성씨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신라의 건국과 가야의 건국에서 이런 많은 성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삼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부정을 한다면은 모든 성씨들의 시조가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문헌과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건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가야 이야기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